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자, 이제 11월 3주차 청약을 시작하고요. 이번 주는 일반 공모주가 딱 한 종목만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로마티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청약을 시작하니까 오늘도 청약하기 전에 필요한 부분들만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요. 종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스펙이 3종목 청약을 하고 일반 공모주는 아로마티카만 청약하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종목은 화요일과 수요일에 청약을 하기 때문에 환불금은 금요일에 돌려받고요. 비례 청약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도 스펙과 겹쳐 있고 뒤로도 스펙 두 종목과 겹쳐 있는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청약하는 모든 종목과 겹쳐가지고 청약이 진행되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11월 27일 목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날 미래에셋스펙과 함께 상장하게 되는 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함께 상장하는 종목이 스펙이기 때문에 상장일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상장일 수급은 아로마티카 쪽으로 쏠릴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다만 미래에셋스펙이 갑자기 큰 시세를 보여주면서 수급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독 상장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장 일정이 살짝 아쉽게 잡혀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치 결과를 조금 체크하겠습니다. 이번 아로마티카는 2274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 의무 확약은 58% 비율로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확약 신청 기준을 50%로 잡고 있는데 이 종목은 50% 넘게 신청이 들어왔으니까요. 수요 예측 결과는 좋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은 수량 기준으로 58% 신청이 들어왔고 건수 기준으로는 62.2%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최근 트렌드대로 배정이 된다면 아마 최종 의무 확약이 90%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무 확약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15일 확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확약을 신청하지 않으면 거의 배정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확약을 신청하긴 하는데 그래도 길게 보유하고 싶었던 기관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되니까요. 확약의 퀄리티 측면에서는 조금 좋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공모 가격은 8,000원입니다. 이 종목 역시 상단 가격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로마티카는 이번에 240억 원을 모집하고 시가총액이 약 1,000억 원으로 상장하게 되었더라고요. 최근에 청약했던 종목 중에서는 사이즈가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장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여하튼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사를 조금 보겠습니다. 아마도 여성분들이라면 아로마티카의 제품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주로 샴푸라든지 컨디셔너 같은 헤어나 두피 중심의 제품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아로마티카는 제품 원료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이름에서도 아로마가 들어가 있지만 천연 재료를 기반으로 아로마 테라피를 지향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린이라든지 비건 같은 조금 순수하고 깨끗한 제품으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러한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IR 자료를 보니까 해외 수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22년에는 해외 매출이 약 67억 원이었는데 24년에는 145억 원으로 2년 만에 2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특정 국가에서만 잘 팔리는 게 아니고 일본이나 미국, 유럽이나 아시아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골고루 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화장품 섹터는 수출이 늘어나고 있느냐,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지표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아로마티카는 전 세계를 상대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체크를 해보니까 흑자를 잘 내고 있더라고요. 24년과 올해는 영업이익률이 약 11% 정도로 흑자를 잘 유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23년 대비 24년에는 매출액이 약 80억 원 정도 늘어났는데 다만 올해는 3분기까지 고려를 했을 때 작년과 실적이 비슷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는 성장이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여하튼 현재 흑자를 잘 내고 있지만 그래도 성장 측면으로는 약간의 물음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주 살짝은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밸류를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유사기업으로 국내 화장품 4개 종목을 선정하였던데 토니몰이나 이츠한불, VT 같은 종목은 국내 중소형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대형주인 LG생건을 포함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PER을 보니까 아마 밸류를 조금 높이려고 의도적으로 포함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하튼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밸류도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주가를 기준으로 PER을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유사기업들의 밸류 편차가 아주 크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LG생건은 PER 약 38배로 평가를 받고 있었고 이츠한불도 약 35배 정도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토니모리는 PER이 약 13배고 VT는 제가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잘 알고 있는데 이번 3분기 실적이 부진했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2분기까지 실적으로는 PER 7배로 아주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품 기업들의 밸류는 천차만별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로마티카는 공모가 기준으로 PER 20.7배로 상장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정도 밸류로 상장하는 것은 조금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화장품 섹터는 PER 15배에서 20배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는 다소 비싸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요즘 공모주 시장을 보면 밸류가 상장일의 영향은 거의 주지 않고 있으니까요. 밸류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제 청약 정보를 챙겨보겠습니다. 자, 아로마티카는 이번 IPO에서 300만 주를 모집하는데 우리 사주 조합의 5.3% 비중으로 16만 주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75만 주를 배정합니다.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에서 주관하는 종목이고 일반 고객은 최대 5만 주까지 청약할 수가 있더라고요. 증거금은 2억 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최소 20주부터 청약할 수가 있으니까 균등 청약만 하신다면 증거금은 8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한투자증권도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종목은 구주 매출이 있더라고요. 모집 수량의 20%인 60만 주가 구주 매출로 매각되는데 최대 주주가 보유한 물량은 아닙니다.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물량 중에 일부가 구주 매출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재무적 투자자 물량은 상장일에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주 매출로 미리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주 매출이 단점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는 277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주식의 약 22% 물량이 유통되는 조건이고 유통금액도 220억 원으로 무겁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종 의무 확약까지 감안한다면 전체 주식의 약 20% 정도만 상장일에 유통될 것 같고 유통금액도 200억 원 정도로 가벼우니까요. 유통물량 측면으로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115만 주를 보유하게 되는데 전체 주식의 9% 정도 물량이거든요. 그러므로 기존 주주에 대해서도 조금 더 파악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주 명단을 보니까 기존 주주가 전부 재무적 투자자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개인 주주가 하나도 없다는 게 약간 특이한 부분이긴 한데 여하튼 전부 재무적 투자자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주 중에서는 이번에 구주 매출로 본인들의 물량을 매각하는 KC사모투자가 상장일에 60만 주를 매각할 수가 있으니까요.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이고 그리고 여기 엑시코에스 투자조합도 약 24만 주를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신고서를 보니까 이들 주주가 얼마의 주가를 취득했는지까지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취득한 가격까지 알 수는 없었지만 여하튼 상장일에 이 물량들은 대부분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흐름을 조금 만들어주면서 물량을 잘 정리를 해주기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조금 해봐야겠죠. 오늘 상장했었던 그린광학은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무엇보다 접속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보상 신청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시초가가 공모가 3배 넘어서 출발했고 약간 더 올리기는 했지만 바로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아주 뜨거웠던 분위기가 이제는 조금씩 차분해지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아로마티카가 상장하기 전에 또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아로마티카 정도 조건이라면 상장일의 손해를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인기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해보면 수요 예측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고 유통 물량도 좋습니다. 다만 공모가가 조금 비싸게 느껴졌고 상장일에 스펙과 함께 상장한다는 게 약간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 두 가지 요소가 상장일 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로마티카는 비례 청약을 하고요. 나머지 스펙 종목들은 이번 주도 그냥 청약을 쉬어가고 스펙도 분위기가 다시 올라오는지를 조금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약 결과를 한번 예상을 해보고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최근에 신한투자증권이 단독으로 주관했던 종목이 지난 여름에 청약을 했었던 SNCS였거든요. 이 종목도 당시에 인기가 많았는데 그 당시에 약 32만 계좌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더 청약하는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난주에 CMTX는 거의 49만 계좌까지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로마티카도 지난번에 SNCS 때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대략 37만 계좌를 예상을 해보았고요. 균등 배정으로는 평균 한 주 정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번 종목은 환불기간이 이틀이기 때문에 경쟁률도 꽤 높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비례 경쟁률이 5,000대 1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증거금으로는 약 7조 5천억 원을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은 경쟁률 5,000대 1이라면 2천만 원당 한 주씩 받을 수가 있고요. 이틀간 이자 비용으로 약 2,300원이 필요하니까 상장일의 주가가 1,700원 넘어가면 되고요. 공모가 대비하면 34% 올라가는 주가가 손익분기점 가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로마티카는 내일 1일차 청약이 시작되니까 1일차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예상을 해보고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